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보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그 주식에 관한 영상을 좀 이제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절대 종목 추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괜찮다, 좀 분석해 볼 만하다 싶은 기업들을 이제 앞으로 몇 개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 자,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리츠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한국에 리츠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여러 개 있는 리츠 중에서도 제가 오늘 다룰 리츠는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어, 캔달스퀘어 리츠는 일단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고 ESR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리츠고요. 이제 이 ESR이라는 회사가 물류회사입니다. 물류회사고, 이제 뭐 2011년에 창립했고 뭐 상장했고 이런 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IPO도 이렇게 잘했고, 뭐 옛날에 SK가 그 3대 주주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팔아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 ESR에서 만든 리츠가 바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분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보면 뭐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고, 뭐 펀드를 가지고 있다, 뭐 자리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얘네들이 거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99%, 뭐 100%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이제 아예 그냥 다 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될 테니까, 뭐 지분 구조 상으로 위험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다트에서 써 있는 걸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얘는 위탁 관리형 리츠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90% 이상 의무 배당을 해줘야 되죠. 초과 배당도 가능하고. 그래서 얘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다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원래 정부에서 리츠들을 묶어서 리츠 ETF를 만들려고 했어요. 리츠 ETF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장을 좀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그 리츠의 종류가 너무 적어서 못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개 이상이 되는데 6개인가 7개인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리츠는 리츠 ETF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 있었는데, 요 위탁 관리형 리츠라고 하나 여기 써 있는 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 리츠는 그 ETF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정부에서 리츠 ETF를 만들었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리츠 자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츠 자산, 여기 리츠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유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보면 2020년 12월 기준 안성 자산 편입 후에 1.4조 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1년 6월 안성 캔달스퀘어 물류센터 추가 편입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이 원래 12월 달에 편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유에선가 불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월 달에 한다고 써놓은 것 같은데, 6월 달에 이제 안성에 있는 물류센터가 제대로 편입이 되는지 이걸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안 하면은 이게 회사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근데 일단 뭐 여기랑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아마 지금까지 안 된 거 보면 뭐 여기가 맞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 물류센터, 뭐 부천, 고양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고요. 보시면은 다 대형 물류센터들이에요. 여기 보면 고양이 제일 크네요. 30%로. 그리고 이 안성물류센터가 원래 13.9% 되게 큰 자산이었는데, 이게 이제 불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나중에 편입한다고 이제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음물류센터는 이게 일반 물류센터보다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부천이 지역적으로 뭐 물류센터 들어오기 좋은 지역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 안성 물류센터도 그렇고 과거에 자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핵심 자산 빠진 캔달스퀘어 리츠 IPO 강행을 한 적이 있어요. IPO 강행을 했으니까 지금 올라왔겠죠? 보시면은 전체 30% 규모의 핵심 자산이 빠졌어요. 그때
이때가 부천에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부천에 있는 판토스 물류센터가 빠졌죠. 감정평가액만 약 8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 반대에 날라갔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이제 상장을 강행해가지고 상장을 했습니다. 뭐 이건 옛날 기사라서. 그리고 자산 규모가 줄어든 상태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상장돼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쿠팡 뭐 모르는 회사, 여러 가지 회사, 쿠팡, 이렇게 쿠팡이 굉장히 많죠. 쿠팡이 되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다 우량한 회사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실도 거의 없고, 여기 보면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금방 나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뭐 임대 계약도 거의 평균 보면 한 5년? 5년 정도 되죠.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2.5% 임대료 상승하고, 이거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어요. 1번, 2번, 뭐 여기 쭈루룩 있고, 보시면 위치가 다 굉장히 요지에 있어요. 여기 부산에도 하나 있고, 보면은 전부 다 수도권에 붙어 있죠. 이제 현재 수도권에는 지금 물류 택지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제 땅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가 대비 물류센터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는 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물류센터가 없어가지고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 임대료가 거의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임대료는 이제 땅값에 맞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 재무위험 보면은 보시면은 타인자본 33.6%, 뭐 타인자본 11%, 타인자본 44%. 보면은 타인자본이 거의 없어요. 타인자본이 많아봐야 반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우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이자율도 뭐 2%, 뭐 3%, 높은 건 4%. 이자율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얘는 솔직히 재무위험 같은 걸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는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5년 정도 평균 임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 뭐 회사가 망해서 뭐 튕겨나가지 않는 이상 임대를 그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원 기준으로 연후 환산 배당 수익이 3기, 그리고 얘는 5월 말에 기준이고 11월 30일에 기준이에요. 보통 배당이 12월 말에 기준으로 주는데, 뭐 분기 배당은 뭐 6월 말에도 주고 하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5월 말일이랑 11월 말일입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돈 들어올 때 좀 알겠죠? 그래서 뭐 3기에 5.38%, 그럼 5.37%, 이렇게 해서 점점 배당률이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6기 동안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이제 최소 5% 정도의 배당률이 나온다라고 얘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맞춰서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안 맞춰준다, 자신있게 3기에서 6기까지 딱 이렇게 뭐 7, 8기도 안 쓰고 딱 이때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만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안 준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얘네 이렇게 공시까지 때렸는데 이렇게 안 줘? 라고 생각해서 좀 눈초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지킬 거예요. 이걸 지킬 거고,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추후 자산을 계속 편입한다고 했는데, 자산이 편입되면 될수록 점점 배당률은 높아질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일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넣어야 되는 돈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주요 공시는 보면은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이 돼 있어요. 확약이 15일 동안, 1개월 동안 이렇게 확약을 한다고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1개월 확약 주수가 좀 많다, 이때 폭락하면 사야지 이랬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사야지? 근데 못 샀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6개월 확약도 이제 풀렸을 때 시중에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쭉 올랐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1월 26일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올라갔죠. 얘네들이 의무부의 확약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랐어요. 그러니까 의무부의 확약이 거의 그냥 뭐 있으나 마나인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이건 이따 얘기하겠다. 자, 그리고 봐서 여기서 보면은 요 CPP, 블랙록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해외 자본이 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CPP거든요. CPP가 캐나다 공적연금인데 얘네들이 지분율을 늘렸어요. 다르게 보여드려야겠다. 자, 얘네들이 CPP가 캐나다 공적연금이에요. 얘네들이 처음에 25%인가를 지분율로 획득했는데 나중에 좀 괜찮아 보였나?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53.9%? 거의 53.9%까지 지분을 늘렸어요. 계속 샀다는 거죠.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면 있는 블랙록이에요. 블랙록이 자산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2000조 가까이, 2000조 너무 많은가? 200조? 하여튼 그 정도 굴린다고 알고 있는데 얘네가 신규 취득했어요. 1.8% 신규 취득. 블랙록이나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ESG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환경, 지배구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좋은 거, 경제적인 거 외에 이런 좋은 거를 모아서 투자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이 두 개를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우리들은 뭐 ESG를 준수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뭐 그것도 투자에 뭐 없지 않는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저씨들 그리고 엄마들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절대 추천은 아닌 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가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5,500원이면은 연 배당률이 4.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6,000원이 되면은 배당률이 4%가 돼요. 근데 제가 이게 5,000원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5,000원일 때는 5% 배당이 줬어요. 그 5% 배당일 때는 제가 볼 때 살만했어요. 왜냐면 채권처럼 그냥 매년 5%, 매년 5%씩, 매년 5%. 근데 이제 반기당 주니까 2.5%. 반기당 2.5%면 괜찮죠. 투자할 만하죠. 채권처럼.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얘 가격은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거래량이 없다. 시중에 유통 물량이 안 나와요. 유통 물량 안 나옴. 왜냐면 연금. 사람들이 연금으로 삼. 이게 올라도 안 팔 거야. 올라도 안 팔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 뭐 한 1억 때려놓고 뭐 매년 5%씩 연금 받아 먹으려고 내 나이 한 60에 이렇게 샀는데 뭐 이게 완전 폭등해서 두 배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편하게 연금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공적연금 CPP 50%, 블랙록 거의 7%. 뭐 여기 얘네들 말고도 이제 공적연금이 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론 군인공제회 무슨 코람코인가? 하여튼 무슨 자산운용사 뭐 이런 등등등등 합쳐서 뭐 한 15%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 물량이 65, 70, 한 25%? 한 8천억, 2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산 사람도 팔 생각이 없고, 뭐 시중되는 유통 물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지수가
떨어질 때 상승, 지수가 떨어질 때 상승해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왜냐면 아이고, 지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불장난을 줘요. 사람들이 지수가 올라가면 와씨 나도 저기 같이 타서 나도 좀 한탕 좀 해먹을까 하고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도 어이씨 저기 막 삼성 2배 막 2배 막 배당금 팍팍 준다는데 아니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서 5%씩 받아먹냐 우리도 삼성으로 가자 하고서 몰려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캔달이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올라요. 왜냐면 얘는 뭐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도 없고 물류 창고에 투자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자산 변동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올라요. 사람들이 지수가 떨어지면 와 이거 튼튼하다 사야지 이러고 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코스닥 지수를 해지 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공적연금이 들고 있죠. 캐나다 공적연금이 투자를 잘해요. 캐나다 공적연금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익률이 한 10%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4% 나오나? 요즘 장 좋아서 한 7% 나오나?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캐나다 공적연금이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캐나다 공적연금이 얘네들 물류 창고 채권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요건가 둘 중에 하나가 캐나다 공적연금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ESR에서 우리 리츠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너네도 그러려면 너네 창고가 좀 필요하다. 나 좀 줄래? 이렇게 내가 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 대신 너네 리츠 지분 25% 해가지고 리츠 지분 25% 받고 이걸 얘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샀어요. 이 리츠를.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캐나다 공적연금에서 좀 짭짤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추천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나쁘지 않은 회사다. 근데 이거를 뭐 내가 1년 안에 2배를 먹고 싶다. 아니면 나 잘 못 기다린다. 지금 이 불장에 난 애니멀 스피릿을 써가지고 나도 그 야수들의 세상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시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나는 한 돈 좀 박아놓고 나는 연금처럼 좀 1년에 2번씩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캔 이걸 거예요. 아닌가? 어인가?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어이구나. 지금은 좀 빠졌죠. 뭐 근데 이런 주식은 잠깐의 1일비하면 안 되니까요. 보시면은 일봉 쭉 올라가다가 오 이렇게 내려갔어요. 얘네들이 코스피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뭐 하락된 상승하고 상승된 하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세 하락장에는 장사가 없다. 대세 하락을 하니까 그냥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원래 이때 사람들이 나 연금처럼 사야지 하고서 야금야금 사다가 이러면서 잠깐 나 아직 못 샀는데 이러다가 이제 쑥 떨어지면서 아직 좀 담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뭐 굉장히 지루한 주식이다. 재미가 없는 주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나는 안전한 게 좋다. 내가 한번 수도권에 창고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내 꿈이 건물주인데 이번 생엔 이루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건물주, 유사 건물주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뭐 이런 건물에 뭐 그 한 평? 한 평당 5만 원, 월세가 5만 원이라 5만 원인가 한 그 정도 된다는데 뭐 내가 한 평 정도만 좀 내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돈 좀 넣으시면 예, 이 물류창고 가셔서 이제 한 평 딱 내 땅이라고 이제 지나다닐 때 여기 콘크리트 깨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여기 내 땅인데 여기 좀 조심히 하라고 여기 내 땅이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나겠죠. 하여튼 그런 좋은 주식인 게 뭐 나한테 돈을 잘 벌어주면 좋은 주식인데 뭐 괜찮은 주식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할 만하다 싶은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절대로 예, 절대로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면은 이런 회사도 있구나 한번 어떤 회사인지 볼까 해보고 이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는 거고 근데 아니 난 좀 이런 거 별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투자 안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돈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냥 소개드리는 거니까 다들 이 영상 재밌게 보시고 저랑 재밌게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두가 원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존버가 답이다. 존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